이렇게 드론을 주머니에 넣어왔습니다. 굉장히 작죠? 조종기는 재밌게 플레이스테이션 조종기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진짜 플스 조종기네. 촬영 갔다 올게. 안녕하세요, 장감독입니다. 오늘은 249g 이하의 드론 오우텔 에보 나노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이 오우텔 에보 나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내에서 정식으로 판매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전파 인증을 통과하고 수입사에서 판매 준비 중인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드론보다 사람이 먼저인 곳 드론비 카페에서 로드맨이라는 분께서 드론비 카페 매니저님하고 저한테 이거 냉정히 한번 써보시고 어떤지 평가해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이 드론 어떤지 소개해주세요 라고 해서 광고나 이런 거 없이 드론을 일주일 정도 대여를 하고 여러분들께 냉정하게 사용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비행을 하고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조사들은 249g 이하의 드론을 자꾸 출시하고 우리는 왜 249g 이하의 드론에 관심을 갖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EU와 미국의 항공법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제 선진국들,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들은 드론 등록제를 실행을 하고 있어요. 이 드론 등록제란 무엇이냐면 드론을 비행을 하다가 추락하였을 때 도망가거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 드론이 누구 건지 등록을 하고 사고가 나거나 이랬을 때 이 드론을 추적해서 사용자를 잡아내겠다 라는 걸로 실행이 되고 있는 드론 등록제입니다. 근데 장난감 드론부터 모든 드론을 다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대수도 너무 많고 소비자들이 부담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기준을 잡지? 라고 했을 때 장난감 드론도 있으니까 250g 이상은 장난감 드론이 아니니까 모두 등록해 라고 하면서 250g 이하, 그러니까 249g 이하죠. 249g 이하의 드론들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근데 소비자 입장 같은 경우에는 취미로 드론을 하는데 내가 돈까지 내면서 드론 등록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데 드론을 하지 말까? 이런 고민을 할 때 DJI가 매빅 미니라는 제품으로 249g 이하의 드론을 출시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하지 말까 고민하다가 드론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고 연간 돈을 내지 않아도 되니까 부담 없이 이거를 즐길 수 있겠다 라고 해서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미니 드론 제품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드론법이 약간 달라요. 우리나라는 드론 자격증 제도를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드론 등록제 같은 경우에는 2kg 이상의 드론들만 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빅이나 이런 것들은 해당이 되지 않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인스파이어 이상부터 드론을 등록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2kg 이상의 드론 등록제 외에 우리나라는 드론 자격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드론 자격증 제도 같은 경우에는 249g 이하의 드론은 자격증이 없어도 되고요, 250g부터 2kg 이하까지는 4종의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매빅 시리즈나 이런 것들이 2kg 이하 4종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kg 이상에서 7kg 이하는 3종 자격증으로 되는데요, 인스파이어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2종, 1종이 있는데 갈수록 더 무게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드론들은 250g 이상의 드론은 자격증이 있어야 비행을 할 수가 있는데 249g의 드론은 자격증이 없어도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볼 것은 이 4종 자격증 정말로 따는 게 어렵냐, 이게 정말 249g 매력이 있냐라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계절이 뚜렷해서 바람 저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250g 이상의 드론을 사용하는 것이 좀 유리합니다. 근데 4종 자격증을 따야 되잖아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4종 자격증은 비용이 별도로 들지 않고 인터넷으로 6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4종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4종 자격증을 대부분 웬만하면 취득하시라고 추천하는 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이폰, 휴대폰만 합니다. 그래서 휴대성도 굉장히 좋고 또 내가 외국에 여행을 계획 중이거나 여행 중이라면 드론 등록제도 조금은 한 며칠 여행하면서 돈 내는 것도 그렇고 조금은 외국인 입장에서 이거 제대로 등록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막 이렇게 불안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249g의 드론들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이 에보 나노도 249g의 드론입니다. 이 에보 나노는 에보 나노와 에보 나노 플러스로 나눠져 있는데요, 에보 나노 플러스는 에보 나노보다 카메라가 조금 더 뛰어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기본적인 성능들은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외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에버 나노 같은 경우에는 4가지의 색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상을 고를 수가 있다는 거에 굉장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처음 봤었을 때 겉모습은 DJI 미니 시리즈들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접이식도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솔직히 겉모습은 이게 잘 날까? 잘 촬영이 될까? 기대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조금 허접하게 생겼어요. 무게 자체를 249g에 맞추고 작게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만듦새 같은 것들이 이런 플라스틱으로 좋게 보일 수가 없어요. 뭐 이것은 당연히 DJI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촬영용 기체를 많이 보다 보니까 만듦새가 조금은 이거 잘 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상외로 너무 훌륭하게 잘 날았습니다. 자, 이 비행에 대한 것은 차차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은 구성품 컨트롤러에 대해서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DJI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러가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는데요. 에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컨트롤러가 플레이스테이션, 플스 조종기처럼 생겼어요. 지금 보시는 게 이게 플스 조종기인데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플스 조종기랑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플스 조종기가 이렇게 오랜 시간 쥐고 게임을 해도 피곤하지 않게 소니가 만들었는지 이 그립감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에보 나노 같은 경우에 이게 똑같이 돼 있어서 이렇게 손으로 잡았을 때 그립이 굉장히 편하게 손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드론을 조종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DJI 미니 조종기보다 훨씬 편했어요. 반면에 DJI 미니 조종기 대비 단점이 있었는데 약 2가지 정도의 단점이 있었습니다. DJI 미니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스틱이 이 아래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왜 들어가 있냐면 가방에 넣었을 때 이렇게 스틱이 달려 있으면 넣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망가질 수가 있는데 스틱이 빠져 있으면 가방에 넣고 빼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가방에 넣을 때 스틱을 빼고 사용을 할 때 여기서 스틱을 빼서 이렇게 장착을 해서 드론을 비행할 수가 있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스틱을 이 아래다가 보관을 하다 보니 스틱을 별도로 보관을 할 필요가 없이 이 아래에다가 넣어두면 돼서 굉장히 편한데요. 에보 나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곳을 넣어놓는 곳이 없어요. 어디에도 이 스틱을 넣어서 보관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틱을 가방에 넣고 다녀야 돼요. 근데 이건 스틱만 해당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DJI 미니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 휴대폰에 연결하는 케이블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아서 휴대폰에 연결을 이렇게 하면은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서 비행이 끝난 다음에도 휴대폰을 뽑고 이런 식으로 다시 넣어서 휴대폰을 보관을 할 수가 있는데 에보 나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디에도 이 케이블도 보관하는 곳이 없어요. 스마트폰 장착하는 곳 옆이나 뒤에 어디에도 케이블 보관하는 곳이 없어서 이렇게 가방에서 케이블하고 컨트롤러 스틱을 꺼내서 따로 장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가방에 별도로 갖고 다녀야 되는데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케이블을 뒷면에 꼽아서 사용을 해야 하고요. 스틱은 DJI 컨트롤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려서 장착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오우텔 나노의 비행 성능과 카메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대부분의 비행 성능은 DJI 미니 2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카메라는 훨씬 뛰어나다고 느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비행, 바람 저항의 레벨이 동일하게 레벨 5까지 되고요. 배터리의 용량은 똑같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스펙상 보면은 DJI 미니 2는 비행 기록이 31분, 얘 같은 경우에는 28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배터리가 30% 남을 때까지 비행을 해봤는데 어느 정도 지금 같은 겨울 환경에서 약 17분 30초 정도 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가지고 오면은 약 촬영 시간에 한 17에서 18분 정도를 소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DJI 미니 2 같은 경우에는 장애물 센서가 없이 하단에 비전 센서만 있었는데 오우텔 에보 나노 같은 경우에는 앞, 뒤에 장애물 센서가 있고 하단에 비전 센서가 있었습니다. 물론 장애물 센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많이 봐서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근데 예전에 미니 2 때 말씀을 드렸는데 초보자용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장애물 센서가 있는 게 도움이 분명히 되기 때문에 장애물 센서가 있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텔리전트 기능 같은 경우에는 로켓, 페이드 어웨이, 오빗, 플리크가 있는데요. 세 가지는 DJI 기능하고 동일합니다. 로켓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름도 동일하고요. 페이드 어웨이는 DJI의 드로니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오빗 같은 경우에는 POI와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플리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스파이어 2의 스포트라이트 프로를 하고 직진을 하게 되면은 카메라는 따라가면서 기체는 직진을 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텔리전트로 에보 나노 같은 경우에 비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이퍼랩스 같은 경우에는 미니2는 지원하지 않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랩스를 지원을 합니다. 다만 서클하고 이런 매뉴얼 모드만 지원을 하는데 아쉬운 점은 50장만 촬영이 되다 보니까 하이퍼랩스를 길게 만들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하이퍼랩스의 기능이 있고 없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점 또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DJI 미니 시리즈들은 아직까지 액티브 트랙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데요. 에보 나노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트랙 기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 따라옵니다. 다만 단점이 높은 곳에서 따라오지 않고 낮게 고도를 낮춘 다음에 액티브 트랙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거 외에 기타로는 비행거리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DJI 미니 2하고 동일하게 10km였습니다. 제가 생각했었을 때 비행을 해보면서 당연히 10km까지 테스트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거리까지 신호 끊김이 없이 굉장히 잘 영상이 전송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 드론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영상을 전송할 때 2.7K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720까지 지원이 되는 DJI 미니 2보다 굉장히 선명하게 휴대폰으로 영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오래 기다리셨던 카메라 성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성능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스펙 그리고 성능이 정말로 DJI 미니 2보다 뛰어납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카메라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거든요. 특히 사진 같은 경우에는 DJI 미니 2는 1200만화소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4800만화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뻥 스펙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색 보정을 했을 때 카메라가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자, 그리고 사진에서도 줌 기능이 있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디지털 줌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줌 기능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의 앱 설정, 아이폰을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앱 구성이 아이폰 화면하고 똑같다 보니까 처음에 앱을 만나도 누구나 손쉽게 정말로 사용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한글이 아직 지원되지 않는데요. 한글이 빠르게 지원이 된다면 더욱더 소비자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 입문자 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진 말고 영상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같은 경우에는 4800만화소가 아니라 DJI 미니2와 동일하게 1200만화소인데요. 생각했었던 것보다 원본 색감이 너무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컬러 그레이딩을 해봤는데 컬러 그레이딩도 색을 굉장히 잘 먹고 아름답게 영상을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조도임에도 이런 어두운 안부에서 노이즈가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하지 않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보정을 하면 이렇게 예쁜 영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이 외의 장점은 기체가 작다 보니까 FPV처럼 이렇게 좁은 문을 통과하면서 영상을 촬영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점 또한 미니 드론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촬영을 갈 때 매빅 3를 가지고 가는데 이렇게 영상을 놓고서 어떤 게 매빅 3인지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라고 하면은 조금 자세히 보시면 맞출 수도 있겠지만 정말 헷갈릴 정도로 에보 나노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화질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색 같은 것도 굉장히 잘 표현을 했고요. 당연히 매빅 3와 붙기에는 가격과 카메라의 성능, 스펙이 다르기 때문에 매빅 3와 경쟁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상이 굉장히 잘 나온다, 예쁘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DJI 미니 2보다 확실히 카메라나 이런 성능이 우수하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만 에보 나노에는 큰 단점이 있는데요. 그 단점은 바로 가격입니다. 미국 판매가 기준으로 DJI 미니 2 콤보 세트는 599달러인데요. 에보 나노 같은 경우에는 799달러입니다. 콤보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200달러가 DJI 미니 2보다 비싸요. 어떻게 보면 이 점이 정말 아쉽습니다. 성능이 DJI 미니 2보다 좋은데 아무래도 DJI는 드론계의 1위 거대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후발 주자들이 가격이 DJI랑 비슷하게만 나와도 굉장히 치고 올라가기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격 같은 경우에 200달러가 비싸게 나왔습니다. 이 점은 굉장히 안타깝고요.
곧 DJI 미니 3가 출시한다라는 루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에보 나노가 먼저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얘한테 지지 않기에 여러 가지 성능이 어떻게 나올지 또 한번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먼저 나왔는데 가격까지 낮았다면 시장을 선점해서 좋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은 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250g 미만의 드론을 찾는 거에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나왔다라는 걸로 어느 정도 위안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오우텔 에보 나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DJI의 경쟁 상대가 생긴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기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기업이 너무 독점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소비자들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DJI를 견제해주는 기업이 나온 것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기업이 아닌 것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술 개발이 돼서 얼른 DJI 오우텔만큼의 뛰어난 드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DJI 미니 3가 출시하면 DJI 미니 3와 에보 나노를 다시 한번 카메라 영상 비교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